안녕하십니까? EPI 어드바이저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경기의 진 바닥과 고점, 그리고 회복, 그리고 다시 하향, 이런 사이클에 관련돼서 거의 정확하게 50년 동안 그 사이클을 보여준 지표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지표는 미국에서 일종의 서베이, 그러니까 심리 지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소기업들의 비즈니스 컨피던스, 그러니까 향후에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에 관련된 심리 지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기의 바닥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의 솔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야기로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시기가 저희가 50년 동안 한 3개 정도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요 구간과 요 구간, 그리고 이번에 요 구간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항상 그 경기, 자본 측면에서의 약간 아주 크진 않지만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혹은 그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이러한 경기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QE, 양적 완화란 말이 엄청나게 이제 보편화된 이제 표현이 되었죠. 이러한 이제 오일 쇼크가 왔을 때도요. 아무래도 이제 너무나 인플레이션이 심했으니까 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었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관여를 했고요. 그리고 닷컴 버블, 즉 기술주의 과도한 자금 쏠림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관여를 했습니다. 보시면.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정부가 관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확실하게 원인이 되는 부분을 해결한다기보다는 유동성을 공급을 통해서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그런 역할을 해왔다, 정부들이. 하지만 원인을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4에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항상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닷컴 버블이 이제 2000년 딱 밀레니엄 시기에 돈이 쫙 몰렸다가 그런 부분이 붕괴되면서 한 5년 동안 그렇게 돈이 유입이 됐던, 즉 양적 완화처럼 자금의 투입이 막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사람들의 어떤 부담이 있었지만 경기 자체는 좋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났을 때도 사실은 이제 양적 완화 이후에 오히려 경기가 좋고, 그리고 자본시장의 어떤 자산 가격도 버블을 이룰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때가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소기업들 역시도 이런 버블이 왔을 때 경기가 반짝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 4, 5년 동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한 3, 4년 정도 자본시장이 실제 좋았었고, 이런 소기업들도 경기에 어떤 부담에 있어서는 크게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지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점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이 90입니다. 90. 즉 이런 90을 하회하게 되면 리세션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에 보통 접어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그 구간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4, 5년이 지나서, 즉 이런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있고 나서 4, 5년 정도가 지나서 실질적인 경기에 큰 타격이 오게 되는데요. 이때가 사실 이제 정말로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은 유가, 오일 쇼크가 일어난 이후에 거의 대공황 느낌의 글로벌 경기 위기가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아시는 것처럼 리만 사태라고 부르는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한번 왔습니다. 즉 이때는 테크 버블이 한번 왔었던 거고, 이때는 이제 코로나 버블이 이제 저희가 사실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이 90을 터치하고 아래로 뚫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 일종의 임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충격의 크기가 엄청 커진다. 왜냐하면 요때에 이런 이제 부분들을 미봉책을 통해서 메꾸다 보니까 유동성을 더 공급하게 되고, 이 공급된 유동성이 이전에 있었던 문제를 치유한다기보다는 잠깐 닫아둔 수준이었기 때문에 훨씬 이런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그 다음 사이클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미 지금 현재 투자자들은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어쨌든 개입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QE였던 셈인 거죠. 양적 완화였는데요. 이런 양적 완화가 있게 되면 사실 위험 자산이 있고 안전 자산이 있을 텐데요. 위험 자산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해결되더라. 장기 투자하니까 해결이 되더라. 종목만 잘 고르면 된다. 라는 이제 사실 교훈을 얻었고, 안전 자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치유하는 형태로 커다랗게 유동성 공급 인젝션, 주입이 확 일어나면서 이런 또 자산 가격에, 특히 안전자산 가격에 폭등이 일어났다. 즉, 둘 다 좋았다. 라는 부분을 이미 경험적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뜯어본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투자에 있어서는 개인들이 무한정 보통 현금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경기 충격이 오게 되면 실업과 그리고 대출 이자가 폭등하면서 개인들의 어떤 투자 자금은 실질적으로 생활비로 써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발생합니다. 아니면 주택 관련 비용으로 또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견디지 못하고 이런 이제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쉽게 이야기해서 1년이지 그게 1년, 2년 정도 길어지다 보게 되면 대부분 버티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안전자산 가격은 폭등하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은 자금의 이동이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실제 발생하게 되면 물론 이제 기관 투자가들 역시도 선제적으로는 대부분 맞추지 못합니다. 잘 모르고 있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늦게라도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움직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안전자산 가격의 폭등을 오히려 더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금리가 높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리가 높다는 것은 다른 데 잘못 투자했을 때 기회비용이 되게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런 기회비용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이제 위험자산의 가격을 가지고 내가 이득을 취할 것이냐, 단기적으로 이익을 취할 것이냐에 대한 일단 판단에 어떤 잣대를 하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시기에 대해서 내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견디지 못할 것인가를 두 번째로 마켓 타이밍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지난 50년간의 변화, 정확히 말하면 거의 진짜 딱 50년인 거죠. 1974년도 겨울부터였으니까요. 그러면 이 50년간의 변화에 있어서 똑같이 소기업들이 경기에 대한 부담이 90을 깨고 내려왔다. 90을 깨고 내려왔을 때 이 임계치를 건드리고 났더니 그 이전에 유동성을 인젝션, 즉 공급했던 그 버블까지도 확실하게 해소되는 그런 이벤트가 한 번씩은 발생을 했구나. 그런데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염두에 두셨다가 내가 투자를 할 때 나의 투자의 윈도우, 앵글은 얼마인가, 현실적으로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을 꼭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기의 찐바닥, 정말 바닥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자산 가격의 움직임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의 펀더멘탈, 찐바닥을 결국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딘가는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만나는 시기에 관련돼서는 각자가 보고 있는 지표들이 있을 텐데요. 그 지표들을 확인하실 때 오늘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이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때 30에서 40% 만약에 손실 나는 구간이 있다. 그걸 피하기만 해도 거의 100% 이익을 내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100이 60이나 50이 됐다가 다시 100이 되려고 하게 되면 100%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건 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ELS, 홍콩 H지수의 문제처럼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꼭 오늘 드렸던 말씀을 꼭 기억을 해주셨다가 이 데이터를 계속 팔로우업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중요한 임계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확인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따로 그 영상은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PI 어드바이저였습니다.